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벡터함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벡터함수의 도함수 정의까지 했었고 접선 벡터가 무슨 접선 벡터라는 기하학적 의미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도함수라고 하는 것을 좀 속도 벡터라는 좀 물리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만약에 RT 벡터라고 하는 것을 포지션 벡터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위치 벡터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of a particle moving along a smooth curve in space. 그러니까 공간에서 어떤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RT가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를 RA라고 하고 여기를 RA 플러스 H라고 하면 여러분이 T를 이제 시간으로 이해하는 거죠. T는 이제 시간, 타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T가 A일 때는 뭐 1초라고 해볼까? 편의상? A라고 하면 좀 안 하다니까 1초. 그러니까 1초일 때는 R1 벡터 이렇게 있는 거고요. 2초일 때는 R2 벡터, 그죠? R3, R 벡터 3, R 벡터 1.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속도라는 것을 계산을 한다는 거는 이제 속도라는 벡터는 속도 벡터는 여러분 방향하고 크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방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쵸 이 곡선의 접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접선 방향, 접선이라고 하면 뭐 이런 게 그죠? 이 방향으로 이제 속도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RA 플러스 H, R1 플러스 H 마이너스 R1 나누기 H랑 방향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크기를 생각해 보면 크기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를 보면 되는 건데, 근데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평균 속도를 보고 싶다면 R1부터 R2까지는 이 파란색 이 거리를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R1부터 R1.5까지는 R1.5 그러니까 초록색 거리를 0.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H분의 마찬가지 R1 플러스 H 마이너스 R1의 크기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죠? 얘를 극한치하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R1 플러스 H 마이너스 R1의 절대값의 극한은 그렇죠. R'1의 크기랑 똑같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R 벡터가 연속 함수니까 스무스하니까 연속이겠죠. 미분 가능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속도 벡터라고 하는 것을 그냥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r 벡터 1 플러스 h 마이너스 r 벡터 1로 정의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r t가 속도 벡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지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정의하기를 VT는 DRDT 얘를 velocity 벡터라고 하고요. 속도 벡터 그리고 AT를 V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 나오겠죠. 그래서 dVdt를 acceleration 벡터라고 부릅니다. 가속도 벡터. 괜찮죠? 우리가 이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음 단원인 공간 운동이라는 단원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여튼 이렇게 두 개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속도 벡터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e call v 벡터의 크기를 the speed 속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v 벡터의 방향, 다시 말하면 절대값 v분의 v를 the direction of motion, 운동의 방향 이렇게 부르게 돼요. 괜찮죠?
용어 정리를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치 벡터라고 R을 이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물리적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들은 다 했고요.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제 3번 봅시다. 예제 3번. 자, R 벡터 T가 2코사인 T, 2사인 T, 5코사인 제곱 T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R 벡터를 미분한 게 속도 벡터죠. 속도 벡터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사인 T, 2코사인 T, 마이너스 10코사인 T의 사인 T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리고요. 네, A 벡터도 구할 수 있겠죠? A 벡터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고쳐볼까요? 얘는 이제 백악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5 사인 2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5 사인 2t 네, 이렇게 적고 출발해 봅시다. 그러면 또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 코사인 t, 마이너스 2 사인 t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코사인 2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우리는 이제 가속도는 구했는데 속력 구해라 그랬잖아요. 속력. 그럼 VT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VT 벡터의 크기는 루트 마이너스 2 사인 t의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t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 사인 2t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4 더하기 25의 사인 제곱 2t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이게 이제 VT 벡터다 찾을 수 있고요. RT 벡터와 V7 4분의 7 파이를 좌표 공간상에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한번 좌표 공간 위에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2 코사인 t, 2 사인 t를 보시면 그러니까 z는 무시하고 x랑 y만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죠. 다시 말하면 원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모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 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원 모양으로 돌고 있는 거죠. 괜찮죠? 이게 x, 여기가 y, 여기가 z. 근데 t 값이 커지면 자 5에서 출발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가 t가 0일 때는 5죠. t가 0일 때는 5고 그 다음에 t가 2분의 파일 때는 0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5, 0, 5, 0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5, 0, 5, 0, 5, 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xt가 0일 때 즉 2,0에서 2,0에서 z값은 5고요. 위에 있고요. 그럼 t가 2분의 파이 할 때는 0으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t가 파이 할 때는 다시 5로 가고요. 이렇게 붕 뜨는 거죠. 그죠?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t가 2분의 3파이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0으로 가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왔다 이렇게 약간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v 4분의 7파이는 뭐죠? t가 4분의 7파이일 때니까 2파이보다 살짝 전, 그러니까 이쪽쯤 되죠? 이쪽쯤 되고 실제로 v 4분의 7파이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여기다가 4분의 7파이를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루트 2, 그죠? 루트 2, 그리고 여기다 4분의 7파이를 넣으면 2분의 7파이니까 4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서 5가 되나요? 5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플러스 5 맞죠? 그래서 루트 2, 루트 2, 5기 때문에 x 방향도 약간 증가하는 방향, y 방향도 증가하고 z 방향도 증가하는 약간 이런 느낌의 방향. 그러니까 얘를 만약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약간 x도 증가하고 y도 증가하고 z도 증가하는 그런 방향의 화살표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좌표 표면상에 한번 나타내 봤고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봤고 다음 이제 유제 3-1번 볼게요. 자, RT 벡터는 ln t제곱 플러스 1, 아크 탄젠트 t, 루트 t제곱 플러스 1입니다.
t는 0에서의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속도 벡터 찾아보려면 미분하시면 되죠, 그죠? t제곱 플러스 2t, t제곱 플러스 1분의 2t, 그죠? 1 플러스 t제곱 분의 1 그리고 2루트 t제곱 플러스 1분의 2t가 되겠네요. t가 되겠죠. 이렇게 vt 벡터가 나오고 at 벡터를 이제 찾아주시면 될 텐데 이거 좀 귀찮긴 하네요. 자, at 벡터 한번 찾아봅시다. at 벡터 뭐 틀린 거 없죠? 틀린 거 없어. 자, at 벡터 이렇게 귀찮아. 자, 분모 제곱하시고 앞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4t 제곱인가요? 이렇게 되죠. 2t 곱하기 t니까 그 다음에 1 플러스 t 제곱분의 지구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하시고 2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얘는요, 네, 분모 제곱하시고요. 앞에 거 미분한 루트 t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t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시면 루트 t 제곱 플러스 1분의 t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at가 돼요. 정리를 더 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어차피 0에서만 궁금한 거라 더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0을 넣어봅시다. 자, v0은요. v0은 0을 넣어주시면 0,1,0 이게 되고요. a0은요. 여기가 이제 2가 되죠. 얘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니까 2, 이렇게 갑니다.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어주시면 0 날라가고 1분의 1이죠. 1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a0이 됩니다. 그래서 v0, a0 이렇게 찾았죠. 이제 가계 크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내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v 내적 a 나누기 v의 크기 a의 크기 해주시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이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죠. v 벡터 내적 a 벡터는 0이고요. 직각이네요. 그죠? 아래 뭐가 있든 간에 0이 나올 테니까 세타는 2분의 파이 직각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제 3-2번 볼게요. 1번 rt는요 sin t, t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t, 2의 t제곱이에요. t는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의 방향 벡터는 접선 벡터로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r'의 제로가 방향 벡터가 되는 거고 지나는 점은 r0이겠죠. 네, 이거 두 개를 기억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r't를 구하셔야겠네요. r't는요 미분하시면 코사인 t, 2t 플러스 사인 t 그죠? 2의 t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향 벡터는 디렉션 벡터는 r'0 벡터고 이게 1, 0, 1이요. 네. 그다음 지나는 점 포인트는 r0고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x는 자, 지나는 점 0이니까 t 그죠? t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z는 1 플러스 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혹은 여러분이 뭐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쓰기가 싫다 그러면 t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x는 z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한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rt는 t제곱 1 플러스 t, 2t 마이너스 3인데 자, 이거 위에 점 마이너스 8, 2,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뭔가 이상한데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t는 1이니까 죄송합니다. 1, 2, 마이너스 1 이거 맞겠죠? 1, 2,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이렇게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t는 1일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t는 1일 때 1, 2,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r'1 하고 r1을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r1을 찾아보시면 1을 넣어주시면 1, 2, 마이너스 1이고요. 사실 이거죠. 그 다음에 r'1을 찾으셔야 되는데 r' t 벡터는 2t, 1, 2죠. 네, 그래서 r'1은 2, 1, 2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 벡터, 이게 지나는 점.
결론적으로는 직선의 방정식은 x는 1 플러스 2t, y는 2 플러스 t, z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t 이렇게 살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함수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성분을 그냥 각 성분끼리 계산하면 돼가지고 뭐 크게 다를 거 없이, 기존에 배웠던 거랑 크게 충돌할 거 없이 그냥 쉽게 할 수 있죠. 자, 몇 가지 이제 좀 연산의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UV가 differentiable vector functions on D. 그 다음에 C는, 큰 C는 constant 벡터고요. 그 다음에 C는 스칼라고요. 그리고 F는 differentiable scalar function이라고 할게요. 스칼라 펑션이라고 하면 그냥 real valued function, 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스칼라는 실수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 우리가 뭐 상산수 미분하면 0이다, 합을 미분할 때는 뭐 갈라쓸 수 있다, 그런 성질들이 벡터 함수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d, dt의 c 벡터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죠. 그러니까 성분을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상수 벡터라는 것은 각 성분이 전부 상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각각 미분하면 다 0이죠. 그래서 0벡터가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상수가 이렇게 앞에 벡터 함수 앞에 곱해져 있으면 이제 꺼낼 수 있어요. 상수 꺼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되게 뭐 익숙하죠. 익숙한 성질이고, 증명도 뭐 굳이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ut를 ft, gt, ht라 하면, 그러면은 CUT는 CFT, CGT, CHT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각 성분을 미분하면 CF 프라임 T, CG 프라임 T, CH 프라임 T가 되는데, 그죠? 그러면 얘는 C 곱하기 F 프라임 T, G 프라임 T, H 프라임 T 이렇게 되니까 C DT의 UT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각 성분끼리 해주면 된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3번. 덧셈 뺄셈도 갈라쓸 수 있어요. 자, UT 풀마 VT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갈라쓸 수 있습니다. D, DT의 UT 풀마 D, DT의 VT. 이것도 성분끼리 하면 되고요. 네 번째, 뭐 곱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내적이라든 이제 곱이라고 하면은 약간 내적하고 외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곱의 미분법처럼 비슷하게 됩니다. D, DT의 UT의 VT 플러스 UT의 D, DT의 VT. 내적이에요, 내적. 됐죠? 벡터 함수를 이렇게 내적할 때는 각각 이렇게 곱의 미분법처럼 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외적도 마찬가지로 돼요. 외적도 각각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순서는 좀 조심하셔야겠죠. 외적의 경우에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뭐 미분한 걸 앞으로 쓴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UT 크로스 D, VT, DT를 DVT, DT 크로스 UT로 이해하시면 안 되죠. 순서대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뭐 덧셈은 상관없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하겠지만, 여기는 외적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5번 같은 경우는 뭐 성분별로 증명해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쉬운 증명이 있어요. 정의를 활용하는 증명인데 해볼게요. 4번 한번 해보자. 5번도 비슷하니까 4번만 해도 되거든요. 자, 4번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뭘 관찰하면 되냐면 h분의 u t 플러스 h vt 플러스 h 내죠. 그죠? 마이너스 ut 네, vt 이걸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고배 미분법에서 이 공식을 고배 미분법에서 이제 고배 미분법을 유도했던 방식대로 증명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성분별로 하는 것보다는 성분별로 해서 쭉 전개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한데 4번은 그나마 쉬운데 5번은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요. 5번이 공식 자체가 외적이 복잡하다 보니까 5번은 성분별로 풀어서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고비 비문법 증명했던 거 떠올리시면 어떻게 우리가 얘를 바꿨냐면 ut 플러스 h, vt 플러스 h가 있는데 vt 플러스 h에 vt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사실 순서가 상관없긴 한데 이거 말고는 이렇게 하자. ut 플러스 h에 ut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게요. 괜찮죠? 그리고 내저 vt 플러스 h 이렇게 해볼게요. 없었던 ut, vt 플러스 h가 생겼으니까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ut로 묶고 vt 플러스 h 마이너스 vt 이렇게 하면 원상복귀가 되죠.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덧셈에 대해서 hh 각각 나눠주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이 식을 아래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곱에 대해서 극한을 갈랐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벡터 함수에 대해서 얘기긴 하지만 곱에 대해서 내적의 극한을 갈랐을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성분별로 증명하는 게 아마 제일 쉬울 거고요. 그거는 어렵지 않은 증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분별로 해보면 이제 내적도 갈랐을 수 있다라는 걸 금방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곱의 함수의 곱의 극한을 할 때 각각 수렴하면 여러분이 각각 극한극 계산해서 곱해도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극한을 갈랐을 수 있다.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내적을 갈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거는 u 프라임 t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d t의 u t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적 vt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뒤에 거는 d dt의 vt 이렇게 됩니다. 극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굳이 적지 않아요. 이렇게 미분법은 제가 굳이 쓰긴 했는데 교재 있어서 썼고요. 극한에 대해서는 교재 없어서 그냥 안 썼어요. 근데 솔직히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극한에서 나오는 뭐 기본적인 성질들 지금 여기 적어드리긴 했지만 미분에서 적혀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이 기존에 배웠던 기본적인 성질들과 충돌하는 게 없어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뭐 헷갈릴 게 없기 때문에 극한은 굳이 안 할게요. 약간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이해가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전기가 돼서 이제 증명이 끝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내적 표시를 다 외적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겠죠. 증명이 끝나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4, 5번의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성질 또 살펴봤고, 다음에 이제 체인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체인룰이라고 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자, DDT에 U의 FT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T의 자리에 FT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건미분, 속미분 하잖아요. 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DDT에 UFT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F'T를 곱해 주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증명은 계산이죠. 성분별로 해주면 되거든요. U 벡터를 제가 뭐 xt, ut를 xt, yt, zt라고 하면 나오죠. 그러면은 uft는 xft, yft, zft고요. 그죠? 그러면은 ddt의 uft는 x'ft, f't, 그죠? y'ft, f't 뭐 이런 식으로 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f't를 끌어내면 결국에는 f't의 x'ft, y'ft, z'ft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dutt, ft가 되겠죠. 그래서 증명 끝이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 살펴봤고, 요거는 뭐 사실 크게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데, 좀 중요한 성질 하나를 더 얘기하려고 해요. 중요한 성질 하나. 이 7번 성질이 조금 이제 중요한 성질인데, 이게 뭐냐면, 자, RT가
컨스턴트면 ut라고 해도 되고 ut랄까요? u라고 적혀있으니까 ut. 그러니까 벡터 함수 ut가 컨스턴트면 그러면은 ut하고 u't를 내적했을 때 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ut하고 u't는 수직이에요. 근데 이게 역도 성립합니다. ut랑 u't가 수직이라는 거랑 ut가 컨스턴트라는 게 동치예요. 자, 이건 좀 증명을 해볼게요. 자, ut가 컨스턴트라는 것은 이제 오른쪽 가는 것부터 해볼게요. ut가 컨스턴트라는 것은 ut의 크기를 c라고 하면 c가 상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적 ut를 ut의 크기의 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c 제곱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뭐에 의해서 4번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미분할 수 있어요. 4번 성질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해주면 양변 미분하면 2ut 내적 u't가 0이다 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ut가 u't랑 수직이 돼요. 괜찮죠? 근데 이게 역도 성립하겠죠? ut가 u't랑 수직이면 그러면은 ut 내적 u't가 0이고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면 ut 내적 ut가 0이라는 거죠. 그죠? 이 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이 스칼라 함수는 이 스칼라 함수를 부정적분으로 가지죠. 그래서 이제 얘가 상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ft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 f't잖아. 그러니까 f't가 지금 0이니까 ft는 상수함수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ut 내적 u't가 상수함수가 돼서 다시 말하면 ut 내적 ut가 상수가 돼서 ut 자체가 크기가 컨스턴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ut의 크기가 상수라는 게 ut랑 u't랑 수직이라는 거랑 동치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걸로 이해할 수 있냐면 ut가 상수함수다, ut의 크기가 상수다라는 것은 어떤 크기 구면 위에 ut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t를 만약 위치 벡터로 이해한다면 포지션 벡터로 이해를 해볼게요. 위치 벡터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은 x, y, z를 이렇게 그렸을 때 구면 위에 곡선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구면 위에. 괜찮죠? 구면 위에 이렇게 곡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이 있다는 거죠. 이게 ut라는 건데 이런 구면 위에 있는 곡선에 대해서는 항상 위치 벡터랑 속도 벡터랑 수직이다 이 뜻이에요. 괜찮죠? 그게 얘가 얘기해주는 바입니다. 이제 이게 기하학적인 해석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공간 운동에서 여러분이 이거 자체가 약간 수직인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단위 벡터를 하나 가져오게 되면 그 단위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어떻게 찾냐면 미분해서 찾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명제를 바라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뒤에 많이 쓰니까 되게 단순하지만 뒤에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미분법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을 다 살펴본 거고요. 미분 다 끝났습니다. 미분 다 끝났고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네, 적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2장 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Integrals of vector functions. projectile motions 이건데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극한치할 때, 미분치할 때 그냥 각 성분별로 해줬죠. 네, 각 성분별로 우리가 극한치하고 미분치하고 했잖아요.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각 성분별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f를 미분했을 때 스몰 f가 나왔다. dr 벡터라고 할까요? 네, dr 벡터. 그러니까 f라는 벡터를 미분했더니 스몰 r 벡터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벡터 함수에 대해서 f라는 벡터 함수를 미분했더니 r 벡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f를 r에 부정적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대부분의 이제 그 수학에서는 보통은 이 f를 원시함 f를 하지 말고 r이 할까? r이 할게요. r이 할게요. 우리가 r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antiderivative 역도 함수라 불러요. 역도 함수 도함수의 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함수를 하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그죠? 역도함수라 하기도 하고, 이거 직역한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원시함수. 원시함수란 표현은 교육과정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여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분을 보통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부정적분을 이런 역도함수들의 집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우리 책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역도함수들의 집합을 보통 부정적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i라고 하면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indefinite integral of r on i. 그러니까 antiderivatives의 집합을 우리가 부정적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and we write it by,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인테그랄 rt 벡터 dt는 large r t 벡터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스몰 rt의 부정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large rt는 antiderivative of r이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죠? 이제 눈치를 당연히 챌 수 있겠지만, 만약 스몰 rt가 ft, gt, ht면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그죠? 인테그랄 rt dt는 인테그랄 ft, dt, 인테그랄 gt dt, 인테그랄 ht dt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다 되게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예, 각 성분별로 미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스몰 r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원시함수 할 수 있으니까 각 성분별로 적분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각 성분별로 적분해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부정적분의 정의라면 정적분도 똑같이 뭐 하면 됩니다. 각 성분별로 정의를 해주면 돼요. If the components, 근데 우리가 뭐 정적분의 정의처럼 막 리만썸 해가지고 그렇게 정의를 하진 않고요.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각 성분별로 리만썸을 정의를 하는 정적분을 정의를 하는 걸로 할게요. are integrable over AB, then we say that RT라는, 그러니까 각 성분이 FTGT, HT가 전부 AB에서 그 적분 가능하면, 리만 적분 가능하면, 그럼 RT도 적분 가능하다,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RT, DT를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그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T, DT,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HDDT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적분 definite integral of R from A to B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어려운 건 없죠. 이렇게 정적분이 정의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remark 1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RTDT를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는 뭐 미적분하기 기본 정의가 성립합니다. RT 벡터를 RB 빼기 RA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RT가 뭐니까 인테그랄 FTG 뭐 이거잖아요, 그죠? 스몰 RT를 FTGT, HT라고 썼을 때 얘니까 각 성분별로 B 대입한 것에서 A 대입한 거 빼시면 그러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죠? 여기를 ft, gt, ht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스몰 ft의 부정적분을 라지 ft, 스몰 gt의 부정적분을 라지 gt, 스몰 ht의 부정적분을 라지 ht라 썼을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양변 같다는 거 금방 확인이 되죠. 자, 여튼 이제 이게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가 이제 그대로 성립을 하고요. 두 번째 성질은 뭐 기본적인 뭐 연산 성질들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KRTDT 뭐 이렇게 있으면 K를 이렇게 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합도 갈라 쓸 수 있고요. 알고 있었던 모든 게 그냥 성립한다 보시면 돼요. 곱은 갈라 쓸 수 없죠. 곱은 뭐 정적분에서 갈라 쓰는 거 불가능했잖아요. 여기서도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상수를 갈라 쓸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상수는 갈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배는 갈라 쓸 수 있죠. 여러분이 CRT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갈라 쓸 수 있는데 앞으로 꺼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상수랑 RT랑 내적을 했을 때 상수 벡터랑 RT 벡터랑 내적했을 때 얘는 스칼라 함수죠. 그죠? 스칼라 함수. 네, 실함수인데 이 함수에 대해서도 C를 이렇게 갈라 쓸 수 있는가 물어보면 갈라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앞으로 꺼낼 수 있어요. 증명은 진짜 안 어려운데 그래도 좀 이따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외적도 마찬가지로 갈라 쓸 수 있어요. 뭐 증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좀 여러분에게 와닿을까요? C내적 RT의 부정적분 이걸로 한번 해보자. 성분별로 비교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외적에서는 성분별로 하는 게 조금 안 하다니까 그냥 내적 외적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성분별로 하는 거 말고 좀 딴 방법으로 해드릴게요. 자, let RT be an antiderivative of RT라고 놔보죠. 그러면은 since 자, C내적 RT를 여러분이 미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내적에 대해서 각각 이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할 수 있죠. 근데 앞에 거 미분하면 0 되니까 뒤에 것만 미분돼가지고 C내적 스몰 RT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C내적 RT가 스몰 C내적 RT의 안티데리베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C내적 RTDT라고 하는 것은 자, 1번 성질에 의해서 C내적 RT에 대해서 B 대입한 것에서 A 대입한 거 빼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이제 좌변입니다. 자, 우변은 어떻게 되죠? also RHAS는 우변은 C내적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RTDT니까 C내적 RT에 대해서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 뺀 거죠. 근데 얘랑 같죠? 네, 전개해보면 같잖아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외적에서도 이제 똑같은 논의를 전개할 수 있고요. 여기를 외적으로만 다 크로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럼 똑같은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들도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유제 4번입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인테그랄 코사인 t i 플러스 j 마이너스 2tk dt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쓰면은 코사인 t, 1, 마이너스 2t를 적분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냥 성분별로 해주면 된다고 했죠. 성분별로 해주면 sin t, t,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아니면은 c 벡터를 c1, c2, c3 이렇게 성분 표시해가지고 sin t 플러스 c1, t 플러스 c2,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c3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아니면 뭐 ijk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여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했고요. 자, 2번 이제 정적분이죠.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t, 1, 마이너스 2t dt를 계산하세요 그랬는데 미적분에게 기본 정리를 쓴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부정적분 해주면 sin t하고 마이너스 t제곱이잖아요. 그죠?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돼요. 자, sin 파이는 0, sin 0, 0, 그러니까 0이죠.
파이 대입하면 파이, 0 대입하면 0, 파이죠. 마이너스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파이 제곱, 0 대입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0, 파이, 마이너스 파이 제곱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유제 4-1번 볼게요. 물체의 가속도 벡터 AT가 마이너스 3 코사인 T, 마이너스 3 사인 T, 2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게 가속도 벡터입니다. 자, t는 a에서의 위치는 4,0,0, 위치 벡터를 rt라 놓으면 r0은 4,0,0, 그죠? 그리고 속도를 v라 놓으면 v0은 0,3,0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a의 위치 벡터 rt를 찾으세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자,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라고 하는 것은 속도 벡터 미분한 거니까 속도 벡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가속도 벡터를 적분하면 찾을 수 있는 거죠.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3 사인 t, 3 코사인 t, 2t 여기다가 적분상수 c1 더해주시면 됩니다. 벡터죠. 자, 근데 v0가 0,3,0이라 했으니까 그럼 v0 양변에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0,3,0 플러스 c1이죠. 이게 0,3,0이어야 되니까 c1 벡터는 0 벡터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속도 벡터는 위치 벡터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속도 벡터를 적분하면 위치 벡터 rt가 나온다는 거죠. 자, 위치 벡터 찾아봅시다. 적분해주면 3 코사인 t, 3 사인 t, t제곱 쓰시고 적분상수 c 벡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r0가 4,0,0이다. 이용해 볼게요. 자, r0 넣어주시면 3,0,0인데 여기다가 c 벡터 더해가지고 4,0,0이 나와야 되니까 c 벡터는 1,0,0이죠. 그래서 얘가 1,0,0,0입니다. 그러니까 1,0,0,0이에요. 정리 좀만 더 해주면 자, 1 플러스 3 코사인 t, 3 사인 t, t제곱이 바로 위치 벡터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게 문제 4-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제 4-2번 볼게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벡터 함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dr, dt 얘가 탄젠트 t, 코사인 2분의 1 t, 마이너스 시컨트 2t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r0가 3, 마이너스 2, 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rt를 찾아야 됩니다. dr, dt를 적분해주면 rt가 나오겠죠? 적분해줄까요? 탄젠트 t 적분할 수 있으세요? ln 코사인 t 마이너스인가? ln 시컨트 t였던 것 같은데. 그죠? 왜냐하면은 코사인 t 분의 사인 t 여기서 코사인 t를 u라고 치환하면 인테그랄 u분의 1 마이너스 u분의 1 du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ln 절대값 u 플러스니까 ln 시컨트 t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절대값을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1t라고 하면은 이거 적분하면 2 곱하기 사인의 2분의 1t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시컨트 t인데 자, 시컨트 t도 적분해 줄게요. 인테그랄 시컨트 u du가 뭔지를 기억을 하면 좋겠죠? ln 얘를 우리가 ln 절대값 시컨트 u 플러스 탄젠트 u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좀 익숙하지 않나요? 많이 해가지고 이제 시컨트 u가 있으면 분자분모에 시컨트 u, 탄젠트 u를 이렇게 더해준 거를 곱해줍니다. 분자분모에.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분자가 나오니까 그죠? ln 절대값 시컨트 u 플러스 탄젠트 u 플러스 t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하시고 그리고 ln 절대값 시컨트 2t 플러스 탄젠트 2t 플러스 c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플러스 상수 벡터 c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같아지게 되고요. 이게 RT 벡터가 되고 우리가 이제 C 벡터만 찾으면 되는데 0을 넣었을 때 3-2라고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양변에 0을 넣으시면서 시컨트 0은 1이니까 ln1은 0. 그 다음에 사인 0은 0. 그죠? 그 다음에 여거 0이고 여거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거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에요. 그러니까 000이 나와. 0을 대입하면 000이 나와요.
거기다 c를 더한 게 3 마이너스 1이어야 되기 때문에 c는 3, 마이너스 2, 1인 거죠. 그래서 rt 벡터는 ln 절대값 시컨트 t 플러스 3 2 사인 2분의 1t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ln 절대값 시컨트 2t 플러스 탄젠트 2t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rt 벡터겠죠? 자, 유제 4-3번 볼게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벡터 함수 rt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d제곱 r dt제곱이 주어져 있네요. r을 두 번 미분한 걸 줬죠. 2의 t제곱 콤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콤마 4 2의 2t제곱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r0가 얼마인지 줬고요. 3, 1, 2 그 다음에 dr dt에 0을 대입한 값 t는 0을 넣은 값 이 값이 마이너스 1, 4, 0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t를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자, 얘는 두 번 미분한 걸 알면 한 번 미분한 걸 아는 거죠. 적분해주면 dr dt가 나올 거고 적분해주시면 2의 t제곱 2의 마이너스 t제곱 2 곱하기 2의 2t제곱 플러스 상수 벡터 c 더해준 거 이렇게 되겠죠. 적분상수 c. 자, 양변에 t는 0을 넣어주시면 1, 2가 되죠. 이게 3, 1, 2랑 일치해야 되니까 결국에 c는 2, 0,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c는 2, 0, 0. 그래서 여기가 2의 t제곱 플러스 2가 나오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고. 다음 drdt 찾았으니까 rt도 찾을 수 있겠죠. 또 적분하면 rt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적분해주면 2의 t제곱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2의 2t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바로 rt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0을 양변에 넣어주시면 r0은 잠시만 잘못했다. 죄송해요. 마이너스 1 사용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적분상수가 이게 아니죠? 자, 마이너스 1 사용이 나와야 되니까 t는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사용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3이고요. 그러면 2 곱하기 2의 2t제곱이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0을 넣었을 때 이제 마이너스 1, 4, 0이 나오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게 아니고 2의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2의 2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양변에다가 0을 넣어주시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고요. 그 다음에 0을 넣어주는 거죠. 다시 0을 넣어줘. 자, 0을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1이죠. 네, 1, 마이너스 1, 1. 여기다 c를 더했더니 3, 1,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c는 2, 1이죠. 네, 그래서 rt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 그죠? 그 다음에 2의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rt 벡터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제 4-3번까지 살펴봤고 마지막 유제 4-4번까지 오늘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a는 직선 경로를 따라서 1, 2, 3에서 4, 1, 4로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 점이 있는데 얘가 1, 2, 3에서 4, 1, 4로 직선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대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가속도는 일정하대요. 가속도는 3, 마이너스 1, 1로 일정하다고 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면 이제 가속도가 주어진 거니까 속도 벡터를 아는 거죠. 속도 벡터를 구할 수 있다. 가속도 벡터라니까 속도 벡터를 구할 수 있다. 자, 가속도 벡터가 3, 마이너스 1, 1이면 속도 벡터는 3t. 그죠? 그 다음에 3t, 마이너스 t, t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속도 벡터가 되겠죠? 네, 자, 지금 속도 벡터라고 하는 게 지금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A에서 B로 하면 좀 그렇고 1, 2, 3에서 4, 4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속도는 이 방향이어야겠죠, 그죠? 이 방향이어야 됩니다. 속도는 이 방향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속도 벡터를 세우게 되면 이 속도 벡터는 뭐랑 평행해야 되냐면 방향 벡터는 평행해야죠.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 1하고 평행해야 돼요. 그럼 3t 마이너스 t, t 3t 플러스 c1, 마이너스 t 플러스 c2,
t 플러스 c3가 3, 마이너스 1, 1하고 평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3t 플러스 c1 나누기 3이랑 뭐 그죠? 나누기 3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c2 나누기 마이너스 1이랑 t 플러스 c3 나누기 1이 이제 k로 일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c1을 3t 플러스 c1을 3k라 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k는 뭐 어떤 식이든 상관없죠. 그리고 마이너스 t 플러스 c2는 마이너스 k여야 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c3는 k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c1을 3 곱하기 3 곱하기 k-t로 쓸 수 있고요. c2를 마이너스 k-t로 쓸 수 있고요. c3를 k-t로 쓸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c1, c2, c3는 상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c1, c2, c3는 상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c1, c2, c3는 상수인데 이게 3대 마이너스일 때 1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c1, c2, c3가 3대 마이너스일 때 1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라는 것은 어떤 상수 K가 있어서 3K, 마이너스 K, K 이런 형태로 써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V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 K라고 하는 게 좀 보기 싫으면 A라고 한번 써볼까? A. 네, 이렇게 이런 형태로 V가 써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V를 찾았으니까 S 이제 위치 벡터 RT도 나오는 거죠. V를 적분하면은 위치 벡터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양변을 t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3t 제곱 플러스 3at 플러스 적분의 상수 c, 그죠? c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t 플러스 c2. 그 다음에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적분의 상수 c3.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자, 근데 t는 0에서 속도가 지금 속력이 2다 그랬거든요. 얘가 속력이 2이려면 루트 9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제곱을 해줬을 때, 그죠? 이게 2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11의 절대값 a가 2여야 되기 때문에 a는 풀마 루트 11분의 2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a가 플러스 루트 11분의 2예요. 그러면은 루트 11분의 6, 마이너스 루트 11분의 2, 루트 11분의 2니까 이게 방향이 AB 벡터랑 일치하죠. B에서 A를 뺀 거랑 방향이 똑같아.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AB 벡터랑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게 A가 마이너스 루트 11분의 2였으면은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B에서 A로 가는 그런 반대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A 같은 경우는 루트 11분의 2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는 루트 11분의 2예요. 여기서 A는 루트 11분의 2. 그리고 시작점이 1, 2, 3이기 때문에 C1을 1, C2를 2, C3는 3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네, 그래서 RT 벡터를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3t 제곱 플러스 루트 11분의 6t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11분의 2t 플러스 2 콤마 2분의 1t 제곱 플러스 루트 11분의 2t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실 가속도 벡터가 이 속도 벡터랑 지금 평행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속도 벡터의 차이는, 그러니까 속도 벡터의 어떻게 보면 그 차이가 가속도 벡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속도 벡터의 차이가 가속도 벡터가 나오는 건데 속도 벡터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속도 벡터의 차이 vt 플러스 h 빼기 vt도 결론적으로는 이 직선과 평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속도 벡터도 여전히 직선과 평행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2의 속력으로 이동하다가 점점 빨라지는 그런 모양의 경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 자체는 직선인데 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튼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유제 4-4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프로젝타일 모션이라 그래서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리를 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세하게 뭐 더 문제를 풀진 않을 거고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포물선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연습 문제도 다음 시간에 풀어보면서 다음 시간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